네, 미국과 유럽 상품 시장 마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 아시아 시장이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고요. 오늘장 전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일본 시장 오늘 전망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 증시는 단기 과열 우려는 있지만 엔화 약세에 힘입어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국민당이 300석 넘게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서 정책 공약대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목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도 추가 금융 완화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본 증권사들은 금융 완화로 엔화 약세가 계속된다면 이번 주라도 니케이 평균 주가는 1만 엔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1달러의 83엔대까지 엔화 약세가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주를 비롯해서 디플레이션 탈출 수혜주인 은행, 증권, 부동산, 건설, 교량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바로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 설명과 함께 오늘장 전망까지 해주시죠. 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금요일날 89포인트, 그러니까 4.23%까지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전력 사용량이 한 7.66%로 11월 달이 증가하면서 가장 최근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HSBC의 제조 PMI가 50.9다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주식 편입 비중을 낮춰왔던 연기금이라든지 펀드 회사들이 중앙경제회의에서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이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는데요. 기술적으로도 2150선과 2200포인트의 매물벽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조 원이 넘는 비유통 물량이 이번 주에 출회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6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과 같은 그동안의 저항선들을 긴 양선을 수반하면서 단번에 돌파한 만큼 아무래도 숨고르기를 거친 뒤에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 주부터 새해 초까지는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 발표가 없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한 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도시화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한 종목 찾기장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좀 숨고르기를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난주에 핫 이슈였던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폐막이 됐습니다. 네.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새 지도부는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확대 정책을 펼치기로 했고요. 또 2020년까지 소득을 2배로 올릴 계획인 만큼 연 7%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정책은 아무래도 온건한 통화정책을 받침으로 하고요. 그 대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 상반기까지는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를 좀 이끌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신규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촌의 도시화를 집중적으로 추진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속 가능한 안정 성장을 위해서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주도의 성장 방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낙후된 농촌의 도시화를 추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도 건설과 같은 교통망 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게 될 거고요. 또 농촌의 현대화라든지 유통체제 개혁과 같은 질 좋은 투자가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개혁과 적극적인 대개방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를 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국유기업 개혁이라든지 가격제도 개혁, 그리고 부서 재편, 토지 개혁, 공직자 재산 공개와 같은 개혁 작업들은 아무래도 내부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못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 예측 기관들이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 회복 추세는 언제까지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상반기까지는 이제 중국 경제가 8.5%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경기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때문에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주식 투자가들이 좀 주목해야 될 점은 과잉 생산 시설에 대한 합병과 재편이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라든지 부동산과 같은 그동안의 경기를 끌어올렸던 투자 중심의 흐름이 지금은 환경과 서비스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소재라든지 경기 민감주보다는 앞으로는 친환경이라든지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업종이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시티라든지 오페스 처리 그리고 과잉 생산 시설과 관련된 조종 작업, 특히 이제 재생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소비나 유통과 같은 서비스 분야 쪽에 특수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아시아 증시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